오늘 경제 우리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는 1일 1경제입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정부가 혁신기업을 직접 불러 앉혀놓고 성장 방식 자체를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잠깐 멈춥니다. 이건 단순한 행사 소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정책 흐름이 한번 정리되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왔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방향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설계해서 현장 대화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행사는 구윤철 주재로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혁신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 지원 정책과 성장 전략을 직접 듣고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잠깐 멈춥니다. 이 장면이 낯설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 간담회는 늘 있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뉴스가 기사로 다시 정리된 이유는 그 앞에 쌓인 흐름 때문입니다. 조금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 정책의 큰 축은 안정과 관리에 가까웠습니다. 위험을 줄이고 급격한 변화를 막고 이미 만들어진 산업 구조를 유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혁신기업이라는 말은 자주 등장했지만 정책의 중심에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습니다. 지원은 있었지만 대화는 제한적이었고 규제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는 조금씩 부담으로 쌓였습니다. 성장은 느려졌고 기존 산업의 한계는 분명해졌고 새로운 기업들은 속도를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멈춥니다. 글로벌 환경도 함께 변했습니다. 기술은 빨라졌고 자본은 더 민감해졌고 기업의 선택지는 국경 밖으로 넓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예전 방식에 머물러 있으면 기업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로 움직이거나 아예 방향을 바꿉니다. 이 누적된 조건들이 이제는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를 밀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는 새로운 정책 발표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로 보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뉴스가 단독 이벤트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쌓여온 압력들이 한번 밖으로 나온 장면에 가깝습니다.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혁신기업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번 뉴스의 핵심 개념은 혁신기업과 성장 구조 전환입니다. 어렵게 말하면 기존 산업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잘 돌아가는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먹고 살 방식까지 함께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멈춥니다.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혁신기업이라는 말은 단순히 스타트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거나 기존 시장의 방식을 바꾸는 기업들을 통칭합니다. 여기에는 규제와 제도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기술이 있어도 규제가 따라오지 않으면 성장은 멈춥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는 지원금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규제, 제도, 정책 방향을 현장 목소리로 다시 점검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서 함께 등장하는 표현이 성장 구조 전환입니다. 이 말은 단기간 성과를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경제가 움직이는 기본 방식을 조금씩 바꾸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잠깐 멈춥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책 방향이 바뀌면 투자의 방향도 바뀝니다. 연구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기업이 한국에 남을지 밖으로 나갈지를 고민하는 기준도 변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곧바로 규제 완화나 대규모 지원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시작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 지점을 짚는 이유는 이 뉴스가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불러오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멈춥니다. 여기까지는 이 이슈가 왜 나왔는지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 흐름이 우리 기업과 개인의 선택에 어떻게 닿게 되는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흐름은 이 이슈가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흐름이 우리 일상에 어떤 식으로 닿기 시작하는지로 이어가겠습니다. 방향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책 뉴스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 환경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개인 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뉴스는 당장 내 통장과 연결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일 회사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떤 산업 안에 있는지, 그 산업이 앞으로 커질지 줄어들지는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회사가 투자를 미루면 일은 늘지 않습니다. 회사가 확장을 고민하면 채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판단의 배경에는 정책 환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국민 시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일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혁신기업 이야기는 일부 사람의 전유물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연결됩니다. 기술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면 기존 일자리는 형태를 바꾸거나 이동합니다. 정책이 그 변화를 막느냐 아니면 조정하느냐에 따라 일하는 국민의 선택지는 달라집니다. 잠깐 멈춥니다. 이 체감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퍼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업의 결정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먼저 움직이고 그 위에서 개인이 반응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당장 기회나 위기로 단정해버리면 오히려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방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의미를 가지려면 말이 아니라 이후의 선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가능성부터 보겠습니다.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이 줄어들면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건 투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투자가 이어지면 기술은 실험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시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과 역할이 생깁니다. 잠깐 멈춥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대화는 많아지지만 제도 변화는 더뎌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기대만 커지고 현장의 체감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업은 기다릴 수 있지만 시간은 항상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 간극이 길어지면 신뢰는 다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하려는 게 아니라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은 하나입니다. 결과보다 방향을, 속도보다 일관성을 보는 시선입니다.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마지막 질문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현장과 대화를 시작했을 때 그 변화는 언제 우리 일상에 도착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변화가 올 때까지 어떤 신호를 보고 기다리게 될까요? 이 질문들은 지금 당장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남아 다음 선택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생각 하나 꺼내봤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엔 어땠나요? 오늘 하루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라도 얻어간 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1일 1경제였습니다.